안녕하십니까. 나를 브랜딩하는 스피치 기술의 저자 이명희입니다. 오늘 강의는 제가 그동안 경험했던 것들을 녹여놓은 나를 브랜딩하는 스피치 기술이란 제목의 책을 갖고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목차를 살펴보면요. 1강은 스피치로 나를 브랜드화하라. 2강은 말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 3강은 내 말의 온도는, 여러분은 내 말의 온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4강은 떨지 않고 말하는 스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5강은 상대방을 설득하는 설득력 있는 말하기고요. 그리고 6강은 소통 잘하는 말하기, 이렇게 목차를 정해봤습니다. 먼저 1강부터 출발하겠습니다. 1강은 스피치로 나를 브랜드하라, 이런 이야기인데요. 요즘은 브랜드란 말이 굉장히 유행하고 또 일상화되었죠. 그래서 브랜드가 너무 귀에 익숙한데, 그렇다면 이 브랜드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자, 먼저 이 말의 어원은 노르웨이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이 노르웨이에서 나온 이 달구어지다라는 말이 브랜드의 출발인데, 이것이 요즘 우리나라에서는 브랜드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저희 나라도 농경사회가 주를 이룰 때는 주로 괭이나 낫, 호미 같은 그런 농기구를 많이 사용했죠. 이런 농기구를 여러 번 활용하다 보면 무뎌지고, 그러면 활용할 때 참 도구로 쓰기가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이럴 때 다시 한번 대장간에서 불에 달구어서 두들겨서 새롭게 또 벼른다는 말을 하는데요. 이렇듯 우리 삶도 조금은 무뎌지고 조금은 어떤 타성에 젖어 있는 내 삶을 다시 한번 달구어서 또 나의 가치를 찾는 것, 이것이 브랜드화되는 과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나의 가치를 찾아 표현하면 퍼스널 브랜딩 스피치가 된다고 했는데요. 자, 우리는 나의 가치가 참 많은데도 이 가치를 발견하지 못해서 정말 그 아까운 것들을 많이 놓치는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스피치라는 교육을 통해서 나의 가치를 발견하고, 발견된 이 가치를 이걸 브랜드화하는데 접목을 해보았습니다. 또 톰 피터스라는 사람은 이런 말도 했습니다. 퍼스널 브랜드가 개인 성공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요즘 유튜브가 한창 유행이죠. 그런 유튜버들도 보면 자기만의 개성, 자기만의 끼를 브랜드화하는 경험이 있는데, 이것 또한 이 톰 피터스가 말하는 내용의 일부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자, 다음 저는요, 그러면 나의 가치를 어떻게 찾고 어떻게 표현하는가. 제가 얼마 전에 읽은 책이고, 제가 또 수업 부교재로도 쓰는 책인데요. 이 박웅현 씨의 8단어란 책이 가치를 찾는데 참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8단어 중 저는 3단어, 자존, 본질, 소통, 이 3가지 단어가 가치를 찾고 나를 돌아보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서 이 책을 잠깐 소개해 봤습니다. 이렇게 나의 가치를 발견하고 표현했을 때 나의 브랜드가 된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일반 스피치와 퍼스널 브랜딩 스피치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정리해 봅니다. 일반 스피치가 내가 가진 지식, 정보,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거라면, 적어도 퍼스널 브랜딩 스피치는요, 나 자신에 대한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표현하는 게 퍼스널 브랜딩 스피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건 먼저 자기 자신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삶과 경험, 느낌, 이런 것들을 내 색깔로 표현될 때 그것이 바로 차별화된 퍼스널 브랜딩 스피치가 됩니다. 저에게 교육을 받고 있는 수강생들 중에 한 분야에서 오래도록 이렇게 일을 하신 분들이 꽤나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분야를 꾸준히 10년을 하면 그것은 바로 장인이라고 부르고요. 20년이 되면 명인, 그리고 30년이 되면 달인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렇게 수십 년을 한 분야에 종사하지만 이런 분들이 당신이 가진 것을 표현을 못하면 상당히 아쉽고 또 가치를 인정받는데 조금은 아쉬운 점이 있죠. 한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한우를 30년 이상 키운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 지금은 뭐 많이 컴퓨터화가 돼서 뭐 소의 상태를 다 진단을 하지만 이분은 그냥 소들하고 눈 맞춤하고 이렇게 그 상태를 다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이 소의 눈빛만 봐도 어디가 아픈지, 뭐 배가 고픈지, 다른 불편함은 없는지 이런 걸 깨달을 정도니 이분은 과연 그 분야의 달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주변에서 사장님, 저희 후배들이 와서 저희에게 강의를 좀 해주십시오. 이런 부탁을 많이 받는데 이분은 이런 느낌과 노하우는 있지만 전달력이 떨어지다 보니 늘 사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공부를 하러 왔는데 그러면서 이분은 자기 내면에 있는 자신을 알아가면서 가치를 발견해서 지금은 많은 후배들과 단체에 나가서 당신의 노하우를 전수하는 걸 보고 그분이야말로 브랜딩 스피치를 잘 실천한 분이라고 저는 느끼고 있었습니다. 자, 다음은요. 이렇게 뭐 10년, 20년, 30년 굳이 이렇게 강의를 하지 않더라도 한 분야에 오래 있지 않더라도 이렇게 평범한 일상도 의미가 되면 충분히 브랜딩 스피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경험을 스피치로 잘 녹여내고 살려내는 거죠. 그러면 그 에피소드 자체가 나의 소재가 돼서 그게 브랜드를 만드는데 아주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걸 저는 또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브랜딩 스피치한 것을 어떻게 접목시키느냐? 바로 내 꿈, 나의 미래와 접목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은 내가 만드는 거죠. 나의 미래의 내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꿈을 키워가는 것. 이것이 어찌 보면 브랜딩 스피치의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꿈은 사전적 의미로 이렇게 연결되죠. 내가 실현하고 싶은 이상이나 또 미래에 펼쳐질 일에 대한 희망 이런 것들을 우리는 꿈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렇게 나의 가치를 찾으면 꿈과 연결돼서 새로운 인생의 내 길이 열릴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저는 그래서 꿈을 이루는 도구가 바로 퍼스널 브랜딩 스피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은요. 이렇게 퍼스널 브랜딩 스피치를 하고요. 꿈을 가졌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행동에 옮겨져야 됩니다. 저의 교육 철학은 말도 잘하자입니다. 저는 이 말도 잘하는 것이 언행일치가 주는 신뢰감이라고까지 연결시켜 보겠습니다. 우리가 말만 잘하는 것은 참 아쉽죠. 그래서 말까지 잘하면서 행동이 따라주는 것, 이것이 진정한 스피치의 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계신 정몽주 선생님이 계신데요. 이분은 굉장히 언행일치가 잘 되는 아주 훌륭한 학자셨죠. 이분은 스승께서 이색이라는 스승님이 이 제자를 표현할 때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학문도 뛰어나고 부지런하고 어떤 말이든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이 없다. 그러니 이분이야말로 언행일치가 잘 돼서 그의 삶이 타의 어떤 모범이 되기도 하고 또 지금까지도 이렇게 인생 후배들에게 좋은 교훈을 주는 것을 보면 언행일치 굉장히 중요한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그럼 언행일치가 되면 또 우리는 이것을 내가 생각했던 꿈이나 계획을 바로 실천에 옮겨야 되죠. 저는 참 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이 망설임 속에 시간을 보내버린 분들을 보고 참 아쉬웠는데요. 해야지 생각은 늘 하지만 그 생각에서 끝나면 아쉽습니다. 그래서 당장 시작하는 것, 어느 정도 계획은 세워야겠죠. 생각도 하고 그렇다면 결정이 되면 바로 시작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이 시작이
반이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꿈을 브랜드화해서 행동으로 옮긴 다음 시작하는 것을 말씀드렸는데요. 다음은 시작할 때 이런 경험이 있지 않으십니까? 내가 과연 이게 될까? 반신반의하는 거죠. 근데 또 일부의 사람은 난 돼, 할 수 있어 라는 긍정의 마인드를 갖기도 하는데요. 잘 판단이 안 되는 시점이라면 될 수 있으면 긍정적인 마인드, 나는 할 수 있다 라는 생각을 가지면 훨씬 더 이 실천력도 좋아지고 이게 꿈에 다가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을 계획하고 실천하기로 했다면 확신에 찬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퍼스널 브랜딩 스피치를 통해서 우리의 꿈과 또 행동, 그리고 실천력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모든 것들이 퍼스널 브랜딩 스피치가 기본이 된다면 훨씬 더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하며 1강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